안녕하세요.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큰 계약이 좀 터져가지고 증시가 난리인데요. 오전에는 SK하이닉스가 드디어 이제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미반도체에게 400억이 넘는 HBM3 제작을 할 수 있는 본딩 장비를 발주를 했고요. 그게 아침에 나오자마자 이제 한미반도체와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삼성향 반도체 주식들이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아침에 CT에서 삼성에서 곧 HBM3에 대해서 중요한 키 플레이어로 활약을 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요. 오후에는 한경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엔비디아와 계약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가 막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죠. 혼란의 상태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뭐 텔레그램이나 유튜브들이 이제 막 난리죠. 이런 종목을 사라, 저런 종목을 사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처럼 이게 TC 본딩의 구조에 대해서 천착을 해서 지금 생각을 한 업체는 없거든요. 저희가 TC 본딩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강의를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TC 본딩의 구조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재밌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삼성전자의 말대로 당장 다음 달부터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은 SK하이닉스 이야기대로 이게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TC 본딩은요, 구조가 여기 상단 부위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헤드 팁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가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스테이지는 이제 말 그대로 무대인데, 여기에 본딩할 대상물의 아랫부분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주변에는 산소 포화도가 100ppm 이하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화학물질 사용할 때 잔류물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는 요소인데요. 요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어떤 식으로 본딩이 되냐면요, 여기에 대상물이 올라갑니다. 보통은 이제 단층일 때는 인터포저 같은 게 올라가고요. 우리 HBM 같은 경우는 뭐 그거는 칩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헤드팁 밑에 요런 이제 픽업된 상단 부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뭘 접합시키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필러인데 패드라고 해도 되고요. 조밀도, 그러니까 피치라고 하죠. 이게 요런 간격을 피치라고 하는데, 그게 40 마이크로미터 정도니까 HBM은 보통은 이거 구리 필러를 씁니다. 구리 필러 위에 뭐가 올려져 있냐, 요런 범프 작은 게 올려져 있죠. 요게 녹으면서 상단과 하단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각자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릴 때 압력을 행사하고요. 동시에 이 헤드 팁을 통해서 엄청난 열을 가합니다. 요거 때문에 열을 단기간에 가한다고 해서 요거를 펄스 히터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달궈지면서 요게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그런 구조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왜 어렵냐, 붕어빵 찍어내듯이 이렇게 탁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본딩 업체가 관리해야 되는 이 기계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되는 게 무려 열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 헤드 팁만 온도가 500도에 달하거든요. 400도, 500도. 요거를 1, 2초 만에 올렸다가 2, 3초 만에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올라갈 때 열 변환율, 내려올 때 열 변환율,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열을 올렸다가 식혀야 되느냐? 열을 빨리 식혀야 나중에 여기가 달라붙을 때, 솔더링이 됐을 때, 여기 솔더링일 때 이게 좀 확대해 보면 동그랬던 게 녹아서 요렇게 퍼지거든요. 그렇게 했죠. 도나츠처럼 눌러서. 부산말로 이야기를 하면 짜부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짜부가 돼서 달라붙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게 이제 솔더링이 된 상태인데, 이때 솔더링이 된 다음에 식히기 위해서 이 뜨거워진 헤드, 이걸 빨리 후퇴를 시켜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들어야 되죠, 빨리. 그래서 확 올렸다가 확 낮추는 그 작업을 통해서 이게 굳혀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 핵심이 여기 열을 가는 게 펄스 히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사람의 심장처럼 빨리 뭐 박동을 한다, 이래서 펄스 히터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위가 펄스 히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열 관리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또 아까 뭐였냐면 압력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눌러. 이게 좀 누르고 있는데, 보세요.
이게 녹아가지고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이게 짜부가 되는 거잖아요. 납작해지는 거잖아요. 납작해질 때 이 압력을 행사하면 약간 헤드가 툭 떨어집니다. 이게 5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떨어지기만 해도 센서가 이를 감지해서 압력을 스톱시킨다고요. 이게 스톱시키면 이 헤드 포지션 있잖아요. 이 헤드 포지션이라 그러는데 더 내려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야 적당하게 이 멜팅 돼가지고 웨팅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도넛처럼 퍼진 형태가 웨팅이라고 해요. 이 웨팅된 상태에서 정말 이상적으로 결합된 이 납된 물질이 더 퍼지지가 않는다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눌러버렸다가 튀어나와 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압력 관리가 정말 예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압력 관리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한 5 마이크로미터 툭 떨어지면 딱 압력이 스톱되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헤드 포지션입니다. 중요하니까 빨간 걸로. 헤드 포지션. 이게 이제 요 헤드라잖아요. 아까 센서가 있어가지고 딱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끔. 그러니까 압력하고 헤드 포지션이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딱 스톱 시켜서 압력도 감소하고 헤드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끔. 요걸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전체가 이제 거대하게 열이 발생하니까 요 헤드 부분도 열팽창 계수에 의해서 약간 부풀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헤드 포지션을 이게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구조를 미리 생각해서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게 헤드 포지션이고, 네 번째가 이제 요 안에 챔버 있잖아요. 이 진공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진공 관리. 다섯 번째가 이제 얼라이먼트인데, 얼라이먼트는 뭐 번역을 하면 정렬이죠, 정렬. 이 대상물이 있을 때 정확하게 정렬을 시켜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어떤 책에 보니까 이걸 흡착을 해가지고 딱 달라붙게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던데, 한미 제품이 어떤 식으로 흡착을 시키지는 모르겠지만 얼라이먼트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 얼라이먼트에는 수평을 완벽하게 잡아서 이걸 평균계라고 표현을 하던데, 미세 세계의 수평을 완벽하게 잡아서 얼라이먼트를 정확하게, 수평이 약간 어그러지면 본딩 자체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얼라이먼트.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은 고정밀 제품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기계 어렵게 만든다는 거구나. 뭐 알겠어, 이렇게 되는데, 이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겪어온 과정이 얼마나 상상을 못할 정도로 좀 이게 미친 거죠. 어떻게 미쳤냐? 아까는 요거 있잖아요. 단층에서 쌓는 거예요. 이게 금방 제가 설명드린 거는 애플 연구원께서 한 7년 전인가 ASMPT, 한미반도체 라이벌 회사이죠. ASMPT하고 인텔하고 단층에서 본딩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연구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애플 연구원이 한 몇 년 전에 책을 낸 거거든요. 저희가 그걸 이제 공부를 한 건데, 단층은 다층 쌓기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죠? 제가 이렇게 층을 여러 개 그리면 다층이잖아요, 다층. 이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인데, 요 밑에는 이제 로직 다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10개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TSB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뚜루 실리콘 비아라고 해서 실리콘 간통 전극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다 이게 덤프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죠. 이거는 간통 전극은 여기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된, 그러니까 다 잘린, 이는 칩마다 있는데, 이 간통 전극을 뚫는 거는 실리콘 단계, 즉 웨이퍼 단계에서 뚫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만 돼 있는데 무수하게 많고요. 요걸 통해서 이제 수직에 칩들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요. 보세요. 요거와 요거를 본딩하고 요거와 요걸 본딩하면 총 7번을 본딩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스테이지가 여기 있는데 헤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단 쌓고 다시 또 한참 있다가 한 단 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아까 스테이지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온도가 항상 150도에서 200도예요. 여기 헤드의 온도는 갑자기 확 올랐다가 확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500도까지 몇 초 만에 올라야 되고 또 쫙 내려와야 되는, 이 열이 굉장히 급격히 변동을 해야 되는, 또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물질적 특징을 갖춰야 되는 반면에 하단에는 항상 일정한 온도가 흘러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단 부위하고 상단 부위하고 열팽창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피치 간격을 맞추려고 이걸 해야 된다는 설명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열을 좀 가해 놓은 상태에서, 덮여 놓은 상태에서 상단에 강력한 열을 순간적으로 가해야 물질이 깨지지 않고 본딩이 된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밑에 하단 온도도 중요한데, 보세요.
이게 200도인데 여기는 200도가 돼요. 근데 한층 건너가 여기에는 몇 도를 가해야 200도의 온도가 가해지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온도가 틀려야 되거든요. 요거는 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압력도 5 마이크로미터 떨어졌을 때 헤드 위치가 딱 압력을 스탑한다고 했잖아요. 다 틀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 하단에서는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미 본딩이 잘 돼가지고 웨팅이 돼서 이렇게 예쁘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게 튀어나온다고요. 이 튀어나온 거를 솔더 브릿지라고 해요. 이런 문제를. 그러면 이 옆에 또 다른 납땜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연결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쇼트가 나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층을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압력 관리도 각 층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걸 데이터가 복잡 단안하다고요. 열, 압력. 그래서 층마다 이 데이터가 달라서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제가 봤던 그 데이터 자료에도 책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워낙 짧은 시간에 본딩을 하는 거라서 단층 쌓기도 숱한 시도를 거쳐서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압력 그리고 물질의 특성, 화학물질의 종류 이런 걸 결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무려 8층 쌓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변수를 가지고 트라이 앤 에러로 최적값을 찾아오는데 그 미친 짓을 한미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가 7년 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아까 이야기했던 뭐 열 관리, 압력 관리의 핵심이라고요. 데이터. 이걸 누가 갖고 있느냐? 오서리티는 SK 하이닉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SK 하이닉스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나은 수율과 좀 더 나은 공법을 개발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는 반면 한미 반도체는 제품 특성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반영을 해야 좀 더 완벽한 본드를 만들 수 있나 이걸 연구하고 있거든요. 삽작으로 데이터를 공유해서 활용하고 있어서 쉽사리 이거를 뛰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문제라고요. 삼성이 잘하는 거는 자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술이고. 근데 지금 하나 갖다 없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없다고요. 어떤 데이터 말인가요? 본딩에 관련된 데이터. 요거를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왜 시간이 없다고 표현을 하냐면요. 내년에 HBM3가 당장 필요하거든요. 지금 GH200이 생각보다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H100이요. 지금 최고 사양이잖아요. GH200이 이제 어떤 거냐면 그레이스 하퍼라고 해서 그레이스 CPU하고 하퍼 GPU가 결합된 게 GH200인데 GDX GH200이라는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이제 구성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HBM3E가 들어가거든요. 의외로 GH200이 빨리 확산이 되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그 HBM3E가 급하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완성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양산을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 이게 지금 키 플레이어라고요. 삼성은 지금 여기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데이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기사를 보면 거의 다 됐다고 하거든요. 제가 환경에 전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기자들이라고 합니다. 산업부에 있고. 그래서 한 70%는 맞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게 콜 테스트라고 있어요. 콜 테스트. 이게 뭐냐면은 양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테스트인데 직접 와서 양산 설비도 점검을 합니다. 돌려보고. 삼성 자체도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삼성도요, 납품받기 전에 직접 상주하기도 하고 중요 제품은 삼성 직원들이 돌려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져와서 삼성의 라인을 스톱시키고 양산을 시켜본다고요. 그런 과정 없이 지금 갑자기 샘플을 보내고 9월부터 10월부터 납품을 한다. 지금 전체 예상은 좀 다르고요. 스케줄은 연말 정도 돼서 삼성이 납품할 가능성은 있다. 3에 대해서. 근데 아마 내년 상반기에 내년 봄쯤에는 SK 하이닉스는 3를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요. 오늘 수주 들어온 거는 3인데 3E에 대해서 하반기 안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또 추가 공시가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모르면 텔레그램 유저나 뭐 그다음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와 이거 다 된 것 같다 그러지만 이게 결국 데이터 싸움이고 장구한 시간 동안에 끈기와 인내를 가진 기술자들의 어떤 개감입니다. 정말 경의를 표하고요. 뭐 SK 하이닉스는 한미 반도체. 사실은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의미는 아침에 그 400억짜리 얼마 안 되는 그 공시 내용이 최근에 이제 HBM의 어떤 공급 체인 형성에 있어서 가장 이게 의미가 있는
그리고 올 들어서 가장 한국 IT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발주, 수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ASMPT가 HBM3를 진행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와 루머들 있잖아요. 그거를 일거에 아니라고 증명을 시켰고요. ASMPT는 수주 공시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나오면 요즘 바로 올리거든요. 정말 진정한 강자는 한미 반도체였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삼성에서 납품을 한다고 했으면 지금 삼성에 납품하는 글로벌 벤더들, 뭐 도레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독일에 있다는 어떤 회사라든가 지금 납품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도레이 주가도 띄울 겸.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확실한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 온투 이노베이션하고 그 다음에 캠텍 글로벌 광학 검사 장비 회사이죠. 이 두 회사의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TSMC로부터 수주를 했다는 거죠. HBM 관련해서. 드디어 국내에도 첫 사례가 한미 반도체로 나왔고, 한미 반도체와 SK 하이닉스의 계약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예감하게 하는 그런 계약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